올림픽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이어진 축제입니다. 이 신전도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약 2500년 전. 장소는 바로 이곳 지중해죠. 전성기 그리스 문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오리엔트 문명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며 성장했습니다. 그리스 문명은 그리스 본토와 에게해 그리고 소아시아의 섬들 사이에서 꽃피고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산이 많은 지역이라 교통과 통신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바다로 눈을 돌렸습니다. 에게해와 지중해로 뻗어나왔던 것이죠. 바다를 무대로 어업과 교역을 활발히 했습니다. 육지에서는 여러 농작물을 기르고 수출도 했습니다. 밀이 주요 작물로 기본적인 식품이었습니다. 포도를 짜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올리브를 재배해 오일과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도자기 그릇들에 오일과 포도주, 밀과 다른 작물들을 저장했습니다. 그릇들은 옹기쟁이의 수공업으로 만들어졌는데 일상생활을 그린 것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도시 국가들 중 하나였던 델피의 모형입니다. 델피는 그리스 세계의 중요한 성지였습니다. 그 밖에 테베, 아테네, 코린트, 그리고 스파르타가 도시국가로 번영을 이뤘습니다. 다른 도시국가들처럼 아테네도 개인의 집보다는 공공 건물을 잘 짓는 데 힘썼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는 바위가 많은 언덕 위에는 아테네의 이름이 유래된 아테네 여신에게 바치는 대리석 신전과 파르테논을 비롯해 많은 건조물들이 남아있습니다. 아테네는 문화의 중심지로 예술과 건축, 음악, 연극, 무용,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스의 학자들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과학의 수수께끼, 그리고 철학과 종교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아폴로, 아테네, 제우스, 그리고 여러 그리스의 신들을 위한 거대한 신전이 만들어졌습니다. 2500년 전의 아테네에서 남자들은 모여서 정치와 전쟁, 예술과 종교를 얘기하며 참정권을 행사했지만 여자들과 외국인 상인들 그리고 노예들에게는 시민의 권리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그리스에서 비밀 투표를 할 때 사용했던 도편이라는 이름의 독입니다. 도편 추방은 참주가 될 위험이 있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도편 위에 이름을 적어 이것이 6000표 이상 되면 10년간 국외로 추방했던 제도입니다.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윤리학, 물리학, 논리학, 그리고 생물학을 집대성해 과학적인 연구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유클리드와 피타고라스 같은 다른 그리스 학자들은 수학의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지도를 만들어 지리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는 마라톤 평원에서 벌어졌던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의 수년간에 걸친 전투를 기록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그리스 도시국과의 싸움 중 마라톤 평원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데이디피데스는 마라톤에서 대단히 먼 거리였던 그리스까지 달려갔고 마침내 아테네에는 탕파르가 울렸습니다. 오늘날 장거리 육상 경주를 마라톤이라 부르는 것은 2500년 전 데이디피데스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언덕 밑에는 마라톤 전투에서 싸웠던 그리스인들이 묻혀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는 그리스인 병사들과 운동선수들의 이상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고대의 문명도 신체적인 완전함을 그리스만큼 중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많은 스포츠와 게임들을 통해서 훈련받으며 강하고 건강한 몸으로 단련했습니다.
운동 경기들은 델피에 있는 것 같은 대형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연극을 중요시해서 도시에는 대부분 극장이 있었습니다. 극장 안에서 아테네인들은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이나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그리고 유리피데스의 비극들을 감상했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Median into exile, taking with you your two sons. And tarry not, I am here to see this sentence fulfilled. The boundaries of my realm I cast you from. No, I am utterly destroyed. My enemies with full sail bear down upon me. Safe landing place from ruin there is none. Yet will I ask, downtrodden though I am, for what cause, Priam, do you banish me? I fear you. What need for veiled words? 그리스인들은 모든 형태의 예술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조각이 거의 완벽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사라졌고 건물도 파손됐습니다. 그러나 파르테논 신전은 서구 문명의 발상지로 현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문명을 상징하며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 고대 로마의 모형은 2000년 전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도시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당시 힘센 제국이었던 로마의 영토는 유럽에서 시작해 북부 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고대 로마에는 인상적인 건물들이 많았는데 당시의 건물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지는 바로 이곳 포럼 로마눔이었습니다. 정치가들과 상인들 그리고 예술가들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석조 건물들은 대부분 로마 제국의 영광에 종집을 찍은 도시 국가들 간의 전쟁으로 파괴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방문객들은 당시의 포럼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화가가 그린 포럼 로마눔의 모습입니다. 전차들은 주요 가도의 통행이 금지됐고 원로원 의원들과 사제들, 상인들, 그리고 물건을 사러 나온 사람들은 모두 걸어다녔습니다. 또한 승리를 거둔 시저와 아우구스투스의 군대들이 로마 군중의 박수를 받으며 이곳을 행진했습니다. 포럼의 구조를 보면 로마의 축제에 동물을 희생하는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아 사크라나 홀리로드 같이 군대 행렬을 위해 만들어진 길도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의사당과 같은 중요한 건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막센티우스 공회당도 비아 사크라에 있었습니다.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 사용했던 공공 건물인데 처음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막센티우스 황제는 서기 310년에 이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내부의 한쪽 끝에는 건물을 완성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육중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비아 사크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무너진 신전들 중에는 원래의 형태를 간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대리석 기둥들은 기원전 484년에 세워진 카스토르와 플록스 신전의 일부입니다. 신전의 연단 아래에는 나라의 귀중한 보물들이 있어서 오늘날의 은행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베스타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의 원형 신전이 부분적으로 복원됐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불이 꺼지면 재앙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베스타 신전의 주변에는 여사제들의 집이 있어서 언제나 신전의 성스러운 불이 타오르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유명한 여사제들의 모습을 새긴 조각품들로 장식됐습니다.
로마 제국은 전적으로 군대 조직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것과 같은 커다란 요새들이 북방의 국경을 지켰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모두 제국에 속하지 않은 민족들이 침략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국경 요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새를 지키기란 어려운 일이었고 마침내 서기 260년 적대적인 독일 민족이 수비대를 공격했을 때 요새는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도시는 매우 높은 성벽들로 수비됐습니다. 약 20km의 길다란 성벽들이 도시를 거의 감싸고 있었습니다. 벽을 따라서 380개의 방어용 탑들과 14개의 주요 성문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석조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아우렐리우 황제가 만든 높다란 성벽 아래의 성문들 중 일부는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부분은 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군대의 업적과 승리들은 자주 거대한 대리석 기둥 위에 기록됐습니다. 이것은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기둥으로 오늘날 우리가 루마니아라고 부르는 다키아에서 로마가 거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연속적으로 기둥 주위를 돌아가며 나선형 무늬를 이루고 있는 조각의 길이는 200m가 넘었는데 다키아인과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전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의 다른 황제들은 그들의 승리를 비아 사크라에 거대한 돌로 아치를 만들어 기념했습니다. 이것은 서기 71년 예루살렘의 점령과 파괴를 기념하기 위해 서기 81년에 세운 디도 황제의 아치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아치에 조각된 모습은 로마의 다른 기념비에서 본딴 것입니다. 이 아치는 라이벌이었던 막센티우스 황제의 패배를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조각들은 실제로 선대에 일어났던 아우렐리아누스와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전투 장면을 그리고 있지만 황제의 머리 부분은 콘스탄티누스와 흡사한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다키아인 포로의 모습입니다. 로마인들은 또한 평화의 기념비도 세웠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 아름다운 평화의 제단을 기원전 13년에 세웠습니다. 대리석 조각들은 개막식의 행진 장면을 보여주는데 특히 황제 일가의 모습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과 교육은 로마의 생활 방식에서 중요했습니다. 교육의 통로는 서구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로 가지를 뻗었습니다. 농부들은 로마의 시민들에게 우유를 공급했고 사냥꾼들은 야생 멧돼지와 다른 경기용 동물들을 잡았습니다. 수입된 상품들은 좌측 항구 도시 오스티아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테베레 강의 제방 위 우측에는 원래 도시가 있었습니다. 오스티아는 바다를 오가는 모든 교역의 입구였으며 많은 저장 창고와 곡물 창고들이 있었습니다. 창고들의 잔해가 남은 곳에 가면 오일과 포도주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커다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빵집이었습니다. 2개의 돌로 된 재분기가 빵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밀가루를 만들었습니다. 이 선술집은 아마 번화한 오스티아에서도 인기 있는 장소였을 겁니다. 로마로 수입된 물건들은 정면에 보이는 중앙의 곡선형 건물 앞 트라이아누스 시장에서 팔렸습니다. 이곳에서는 오일과 과일, 후추, 그리고 동양에서 온 희귀한 향신료 등 모든 종류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광장의 뒤쪽 건물 안에는 150여 개의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요리의 재료와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쓰였는데 단일 상품으로는 로마에서 가장 중요했고 서기 300년경에는 오일 상인들만 2,000명이 넘었습니다.
sadık kalar könlüm. Deniz tek çağlayar her dem. 로마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습니다. 그들의 묘지는 대부분 길가에 만들어져서 길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무덤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매우 정성 들여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의 남부에 있는 이 묘지는 지역사회에서 지도적 인물이었던 사람의 것으로 보입니다. 헤이드리안 황제는 테베레 강의 제방 위에 묘지를 세웠습니다. 다른 많은 황제들도 이곳에 묻혔는데 중세 시대에는 로마를 지키기 위한 성체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사랑, 전쟁, 바다, 대지의 신, 그리고 지하세계의 신 등 많은 신들을 숭배했고 그들 모두를 위해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원형의 신전은 기원전 1세기 혹은 2세기경에 만들어졌는데 어느 신을 위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개의 대리석 기둥들은 카스토르와 폴록스 신전의 잔해입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카스토르와 폴록스는 우애를 상징하는 쌍둥이 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 신전들은 많은 계단 위에 높은 제단을 세워 만들었습니다. 신도들이 모이는 광장은 코린트 양식의 장식들로 조각한 대리석 기둥으로 구분됐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로마의 신전은 모든 신에게 바쳐진 둥근 지붕의 원형 신전, 판테온입니다. 커다란 둥근 지붕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으며 높이가 42m였고 지름의 길이도 같았습니다. 위대한 눈이라고 부르는 천장에 있는 지름 9m의 창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신전의 벽 둘레에는 많은 예술품들이 있었는데 후대의 이탈리아 왕들과 라파엘과 같은 예술가들이 잠든 곳이기도 합니다. 판테온은 세계의 걸작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또한 로마 설계와 공학기술의 놀라운 업적으로서 현대인에게 고대 로마의 영광을 되살려줍니다.